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가장 최근 미사일 시험을 탄도미사일 발사로 규정하고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 방식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지렛대는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덴마크에서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와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첫 소식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5일과 11일 발사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으로 주장한 북한의 가장 최근 발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탄도미사일로 분류하고 있으며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We've classified it as a ballistic launch and we're going to leave it at that right now. We're still doing an intelligence assessment. 커비 대변인은 지난 5일과 11일 브리핑에서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주장과 관련해 미국은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고 그럴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서 북한의 어떤 새로운 능력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미국과 동맹국 등이 활용할 수 있는 힘의 지렛대를 강조하고 한반도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I mean, there are lots of levers of power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nd our allies and partners have at our disposal. Obviously, President Biden has been very clear, diplomacy leads. And that would be no different here. Our priority is we already have security commitments on the peninsula. That's why we continue to discuss and maintain a close relationship with our South Korean counterparts,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make sure that the alliance is ready. As we say, ready to fight tonight. 커비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북한과 마주 앉아 이런 문제들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지만 북한 측은 관심이 있다는 신호가 전혀 없다면서 우리는 동맹이 능력 있고 강력하며 활기차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동맹인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외교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북한에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영내 평화와 안보의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규범에 근거한 국제 체제를 유지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를 종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을 목표로 하는 제재는 관련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동안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대북 제재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덴마크의 예버 코퍼트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코퍼트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이 미사일 2발을 발사하고 미국의 제재 추진에 강력 조치를 경고했다는 제목의 로이터 통신 기사와 함께 올린 글을 통해 북한은 반드시 국제 평화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종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한 대응 등을 지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뒤 관계 부처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릴 것과 선박, 항공기 등의 안전 확인을 지시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14일 탄도미사일 2발을 또다시 발사한 데 대해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 모든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일련의 행동은 일본과 영내 평화,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국제사회 전체에 심각한 과제라면서 북한의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기시노부 방위상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지난 2019년 5월 이후 지금까지 40발이 넘는 빈번한 발사를 통해 미사일 기술 향상을 노리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일본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는 미국과 한국 등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해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14일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도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에 사전 발사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타샤 브라운 국제해사기구 IMO 언론정보서비스 담당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사전 통보 여부에 대한 VOA의 질문에 그런 통보를 알지 못한다면서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재개한 지난 2019년부터 최근 3년 동안에 북한은 공식적인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협약과 전 세계 항행 경보 서비스에 관한 결의에 따라 항행 경보 발령 의무 준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항행 경보 발령 의무는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협약과 전 세계 항행 경보 서비스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협약은 회원국들이 선박 항행 관련 위험에 대해 관련국 등에 통지해야 하고 미사일 발사 등 항행 안전에 따른 영향 등을 조정국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이 새해에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무기 역량 향상을 위한 것이면서도 북한을 어렵게 하고 있는 대북 제재 완화 등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의도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지난해 당대회에서 강조한 대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정상화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지금은 미사일 발사가 통상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심으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Number two,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North Koreans made a major effort and a successful effort to normalize their process of launching missiles. And the idea was to just make this business as usual, make this a normal practice.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은 새롭고 위협적인 무기 체계 개발을 하면서 미국의 양보를 압박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해군 분석센터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도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통해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From North Korea's point of view, that's not engagement. That's talking for talking's sake. And basically it comes with no preconditions. North Korea has a big precondition. That means sanctions relief put on the table up front. Not something that you're going to discuss after they make some sort of promises about denuclearization.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군사적 목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There's purely a military purpose to this, that North Korea may be testing a new system or a new operation. That is why there's this rapid testing sequence.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레드라인, 즉 금지선은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훨씬 낮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Remember, the policy is practical diplomacy and stern deterrence, along with full implement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so that's a difference than the Trump administration, difference than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I think that Kim Jong-un should interpret the Biden administration's actions as the red line is being lowered. 맥스웰 연구원은 그러면서 지난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화염과 분노 같은 미북 간 긴장 대치 상황은 예상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앞으로 한반도 주변에 억지력을 강화하고 미한 연합훈련을 확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은 한국전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은 국군 포로와 전시 납북자 문제 등 인권과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전제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관련 피해 당사자와 가족, 단체들이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 국군 포로 유영복 씨는 14일 VOA에 수만 명에 달하는 국군 포로를 한 명도 데려오지 못한 채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국군 포로를 송환하고 핵무기 폐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뒤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습니다.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도 VOA에 문재인 정부가 국제법적으로 집단 강제 실종에 해당하는 반인도적 범죄를 그냥 덮고 수십 년간 고통당한 가족들에게 양해조차 구하지 않은 채 종전선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슐티 의장은 VOA에 종전선언의 첫걸음은 국군 포로를 송환하고 납북 피해자에 대한 생사 확인과 책임 추궁을 비롯해 북한 정권이 대남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전제된 뒤 추진해야 한다며 이는 제네바 협약과 종전선언에도 명시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